판다스 날짜와 시간 데이터 다루기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필수적인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7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데이트타임 타입 이해부터 시작해서 날짜 변환, 정보 추출, 필터링, 그리고 시계열 집계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데이트타임 타입 이해하기입니다. 판다스에서 날짜와 시간 정보를 담는 특별한 자료형이 바로 데이트타임입니다. 마치 숫자를 int나 float로 구분하듯이 날짜 데이터도 전용 타입이 필요합니다. 데이트타임 타입을 사용하면 날짜 계산, 필터링, 집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문자열로 저장된 날짜는 정렬이나 비교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That time is 64 타입으로 변환하면 모든 날짜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하고 날짜와 매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이 시점에서 날짜 컬럼은 문자열 타입입니다. p.to datetime 함수를 사용하여 날짜 컬럼을 datetime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dtypes를 확인하면 datetimes 64 nanoseconds 타입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날짜 데이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datetime 타입이 필요할까요? 날짜를 문자열로 다루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날짜 비교와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문자열 정렬은 사전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짜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짜 계산을 하려면 윤년이나 월별 일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트타임 타입을 사용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으로 날짜 계산이 가능하고 비교와 정렬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toDateTime 함수 사용하기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양한 날짜 형식을 만나게 됩니다. 2000개월 형식도 있고 2024 15나 15료 1 T24 같은 형식도 있습니다. pd-to datetime 함수는 이런 다양한 형식을 자동으로 인식하지만 format 매개 변수로 명확하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rrors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변환 실패 시 오류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을 읽을 때는 parse dates 매개 변수로 자동 변환도 가능합니다.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변환입니다. pd-to datettime에 컬럼을 전달하면 자동으로 날짜 형식을 인식합니다. 두 번째는 format 매개 변수를 사용한 변환입니다. %y, %m, 형식으로 연, 월, 일 순서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errors course 옵션입니다. 변환에 실패하면 net, 즉 not a time 값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데이터가 잘못되어도 전체 변환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연월일 추출하기입니다. netTime 컬럼에서 연, 월, 일 정보를 추출하려면 dt 액세서리를 사용합니다. dtger는 연도, dt.month는 월, dt.day는 일을 반환합니다. 시간 정보가 있다면 d per hour, d2 minute, dt second로 시, 분, 초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정보를 새로운 컬럼으로 만들면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예제를 보겠습니다. df의 날짜 컬럼에서 dCER로 연도를 추출하여 연도 컬럼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dt.month로 월, dt.day로 일을 추출합니다. 결과를 출력하면 원본 날짜와 함께 연도, 월, 일이 별도 컬럼으로 나타납니다. 2024 January 15는 인도 24, 1, 15로 분리됩니다. 이런 정보는 월별 집계나 요일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요일 정보 추출하기입니다. 특정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알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DTD Day of Week는 0부터 6까지의 숫자를 반환하는데 0이 월요일이고 6이 일요일입니다. DT Day Name은 요일 이름을 영문으로 반환합니다. Monday, Tuesday 같은 형태입니다. 요일 정보는 주말과 평일을 구분하거나 요일별 패턴을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DT Day of Week로 요일 번호를 추출하여 요일 번호 컬럼을 만듭니다. DDT Day Name으로 요일 이름을 추출하여 요일명 컬럼을 만듭니다. 주말 여부를 판단하려면 요일 번호가 5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5는 토요일, 6은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바이로 요일명별 매출을 집계하면 어느 요일에 매출이 높은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날짜 범위 필터링하기입니다. 특정 기간에 데이터만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데이타임 타입이면 부등호 연산자로 간단하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크다, 작다, 이상, 이하 모두 가능합니다. Between 메서드를 사용하면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데이터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데이타임 타입으로 변환되어 있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코드 예제입니다. 첫 번째는 특정 날짜 이후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이번기 January 15보다 큰 행만 필터링합니다. 두 번째는 날짜 범위를 지정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변수로 만들고 and 연산자로 두 조건을 결합합니다. 세 번째는 between 메서드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데이터를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between은 기본적으로 경계값을 포함합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시계열 인덱스 설정하기입니다. 날짜를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설정하면 시계열 분석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t index 메서드로 날짜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날짜이면 날짜로 직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날짜 범위로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resample이나 rolling 같은 시계열 전용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set index 메서드에 날짜 컬럼명을 전달하여 시계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러스를 사용하여 특정 날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날짜 범위로 슬라이싱 할 때는 2024 1일부터 2024 2까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월 단위 슬라이싱이 매우 편리합니다. sorndex로 날짜 순서대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resample로 기간별 집계하기입니다. 일별 데이터를 주별이나 월별로 집계해야 할 때 resample을 사용합니다. D는 일, W는 주, M은 Y는 연 단위를 의미합니다. resample 후에 sum, mean count 같은 집계 함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시계열 인덱스가 설정되어 있어야 resample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코드 예제입니다. resample 우로 주별 단위로 리샘플링하고 매출의 합계를 구합니다. 월별 평균 매출을 resample과 mean을 조합합니다. 여러 집계 함수를 동시에 적용하려면 AGOG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매출에 대해 sum, mean, count를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별 총 매출, 평균 매출, 거래 건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무 사례입니다. 전자상거래 회사에서는 주문 일시와 배송 일시를 분석하여 평균 배송 소요일을 계산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주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세를 파악합니다. 마케팅 팀에서는 캠페인 기간별 성과를 측정하여 최적의 마케팅 시점을 찾습니다. 네이버,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는 이런 시계열 분석을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실전 팁입니다. 날짜 형식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면 포맷 매개 변수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CSV 파일을 읽을 때는 read CSV view의 parse date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datetime 변환이 됩니다. 변환에 실패한 날짜는 NAT로 표시되는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df1 and 4로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판다스 날짜와 시간 데이터 다루기 강의를 완료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보세요. www.codedec 복귀와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